작년 대비 1000% 성장해서 상반기에 총 6만이 방문을 했고, 키워드와 검색 의도에 맞는 제목까지 골라서 블로그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인 창업으로 라이즈 모먼트라는 솔로프리너를 시작한 댄이라고 합니다. 망고플레이트를 하면서 월 100만 이상의 자연유입 웹사이트를 실제 만들고 성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 2만 이상 방문하는 이제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를 여러 가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 이름이 라이즈 모먼트인데, 이 라이즈 모먼트, 데니의 라이즈 모먼트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제 개인 블로그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성공적인 블로그의 조건은 저는 그냥 간단히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빨리 성과가 안 나오면 이렇게 포기하시는데, SEO는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시고 SEO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성과가 이렇게 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내와 꾸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SEO 콘텐츠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작년 대비 1000% 성장해서 상반기에 총 6만이 방문을 했고, 현재는 월 2만 정도가 계속 방문하는 SEO로 방문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즈 모먼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계속 안 되는데 느 순간 이렇게 확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1월, 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3월에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이게 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1000명 정도 방문하는 사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1000명 정도 방문을 하니까 월 2만 명씩 들어오는 사이트가 됐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 성장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모먼트를 기억하시고 이 1000% 성장을 기억하시면서 실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SEO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SEO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SEO란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SEO라는 게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상위 노출하고 싶으면 네이버 SEO, 구글에서 상위 노출하고 싶으면 구글 SEO. 그래서 검색 엔진에 이제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지가 이 SEO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블로그가 구글 검색 결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SEO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게 바로 SEO입니다. 그리고 이 구글 SEO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광고비 없이 계속적으로 자연 유입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이제 트래픽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2단계 보면은 트래픽이 유지가 됐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SEO를 잘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온라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원하는 주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구글 SEO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글 SEO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 구글 SEO가 그러면은 한국에서 있으면 여러분 제일 당연히 생각하시는 게 네이버 SEO가 네이버를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구글 SEO 가지고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까? 성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글로벌 자연유입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큐어라라고 하는 미국의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 사이트가 월 방문자만 7억 2천만, 월 7억 2천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자연유입 비중이 74%. 그래서 월 거의 5억 3천만이 거의 구글 검색 엔진만으로 인입이 됩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니까 국내 사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국내 사례는 이제 첫 번째는 만개 레시피하는 이제 그 음식 레시피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또 월 방문자가 한 700만 정도가 웹 방문을 하고 자연유입 비중이 87%. 그러니까 거의 87%니까 700만 사이 정도가 계속 이제 SEO 통해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 사례 그리고 약간 회사 사례 들으면 이거 회사니까 가능하겠지. 개인으로 하면은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제가 도전 가능한 개인 블로그와 웹사이트 성공 사례를 한번 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그래도 좀 방문자가 있는 사이트 두 개 정도를 소개해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 사례입니다. 그냥 최근 1년 성과를 말씀드리면 거의 구글 SEO만으로 이게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구글 실제 SEO 할 때 보는 이제 약간 관리 페이지 같은 건데
예, 최근 1년 동안 거의 클릭 수가 한 22만, 예, 노출수라는 데 구글 검색 페이지에 노출된 거죠. 거의 이제 한 1,500만 노출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22만 클릭 정도가 제 웹사이트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평균 순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노출 대비 클릭 수는 낮지만,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개인이 하는데도 이렇게 22만 정도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차트도 보면 쭉 이렇게 어,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블로그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제 그 개인 블로그 사이트이고, 네, 올해 상반기만 총 6.5만 클릭을 하고, 네, 100만 이상 노출이 되었었죠. 그 경우에도 거의 상반기 성과가, 네, 6.7만 사용자와 18만 조회수, 그리고 월 2만 명이 방문하니까 이제 이 1년이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연 한 20만, 24만 정도가 방문하는 사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글 SEO에 대한 핵심 전략, 그럼 구글 SEO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SEO 글쓰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구글 SEO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글과 고객이 좋아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구글에서 좋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좋아하는 글쓰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맞추는 게 구글 SEO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검색 의도에 맞는 글쓰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퀄리티 있는 글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SEO 글쓰기를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키워드 조사, 어떤 키워드를 쓸지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키워드를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색하는지 하는 검색 의도 분석, 그리고 퀄리티 있는 글쓰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성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핵심 전략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에 노출이 잘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고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검색 의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노출됐을 때 그 노출된 기회를 이제 페이지 방문으로 전환시키는 게 구글 검색 의도 분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페이지에 저희가 만든 이제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게 이제 퀄리티 있는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 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키워드 조사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련성이 높고 검색량이 충분한 이제 키워드를 찾는 거를 키워드 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검색 볼륨하고 난이도를 찾는 겁니다. 검색 볼륨, 키워드 난이도를 이제 찾는 거를 이제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구글 SEO 글쓰기 도우미 이런 GPT를 통해서도 키워드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리서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검색 의도, 서치 인텐트라고 하는데, 실제 해외에서도 이제 구글 SEO에 대한 이제 그 컨텐츠에서 이 서치 인텐트를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검색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색하는 의도를 찾는 겁니다. 검색하실 때는 항상 검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의도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왜 이 키워드를 검색할까를 찾는 게 이 바로 검색 의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의도를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챗GPT나 이제 제가 만든 GPT를 통해서 이 검색 의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의도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크게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검색 의도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검색 의도를 분석할 때 일단 이 네 가지 유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성 키워드인데요. 사용자가 특정한 주제나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은 챗GPT 사용법 이런 거는 이제 정보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보성 키워드의 예시이고요. 그다음에 탐색적 키워드는 특정한 웹사이트나 브랜드에 대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 검색하시면 챗GPT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정한 웹사이트나 브랜드를 찾을 때가 바로 탐색적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걸 찾는 게 바로 탐색적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상업적 키워드
있습니다. 상업적 키워드인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노트북 비교, 아니면은 이제 특정 비교나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때 AI 도구들 너무 많잖아요. 뭐 미드저니, 그다음에 달리3 비교 이런 식으로 진짜 뭔가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상업적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의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매 의도 키워드는 사용자가 검색하는 사람이 나는 뭔가를 구매하거나 예약하거나 정확한 의도가 있어서 실제 거래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구매, 예약, PPT 다운로드,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이런 키워드들이 구매 의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 의도가 어떤 건지를 아시고 그 키워드를 잡으시면 의도에 맞는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 의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검색 의도의 핵심은 검색 결과 페이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SERP라고 하는데 이게 Search Engine Result 페이지, 그러니까 검색 결과 페이지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의도를 파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상위 5개의 검색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다이어트 방법을 검색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색 페이지 상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켜줬다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방법을 검색하면 실제 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뭔가 체질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이렇게 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 검색 의도를 사람들이 보면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을 찾을 때 방법만 찾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뭐 식단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이 검색 결과 페이지를 분석하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동 완성 예시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어, 다이어트 방법 모음, 다이어트 방법 DC, 저 DC가 뭔지 모르겠지만요. 방법 순위,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건강한, 학생, 쉬운, 올바른 이런 식으로 실제 원하는 키워드랑 사람들이 같이 찾아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2주 다이어트 10kg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하죠. 왜 이런 걸 검색할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완성 예시를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제 주제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검색한다고? 약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관 검색인 거죠.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검색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검색을 할 때 검색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자동 완성이랑 대부분 비슷한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8개로 핵심적인 8개가 있는 게 일단 연관 검색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정말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은 실제 다이어트 방법을 검색했더니 이제 people also ask, 자주 묻는 질문이죠. 구체적으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나요? 살 어떻게 빼나요? 다이어트 몇 칼로리,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 이런 진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실 때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상위 검색 결과, 그리고 자동 완성, 연관 검색,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잘 파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의도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퀄리티 있는 글쓰기입니다. 퀄리티 있는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어, 실제 이제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에서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실제 글을 작성하실 때 직접적인 경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이버에서도 막 영수증 리뷰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아닌 거를 경험처럼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 담긴 글을 쓰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그 가중치를 많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질적인 지식이나 이 통찰을 더 잘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이 퀄리티 있는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경험이나 사례나 인사이트를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인사이트 관점을 갖고 있는지. 네, 하나하나 다 모두 쓰면 좋겠지만 다 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연결하는 거죠. 저는 주로 경험을 위주로 쓰고, 사례나, 그리고 인사이트는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경험이나 사례를 많이 쓰는 편인데, 여러분들에 맞게 또 컨텐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히 텍스트로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나 이미지나 차트도 같이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퀄리티 있는 글로 이렇게 독자들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영역도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물을 만한 그런 질문 영역들을 추가를 하면 이것도 SEO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퀄리티 있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챗GPT 이후에 구글 SEO 가이드라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 원래는 EAT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EAT라고 하면 이제 expertise, assertiveness, 그다음에 trustworthiness에서 영어로 하니까 어려운데 전문성, 그리고 권위, 신뢰성 이 세 가지를 구글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성과 이 권위와 신뢰성 있는 컨텐츠를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노출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EAT라고 원래 했었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작년에 이제 EEA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E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 E가 뭐냐 하면 바로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전문성과 권위와 신뢰성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는 게 구글 SEO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전문성, 그리고 권위, 신뢰성 뿐만이 아니라 경험을 잘 담으실지를 고민하시는 게 이 SEO의 이제 AI 시대, 특히 AI 시대에서 중요한 이제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SEO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AI 시대 SEO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시대 블로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자동 블로그, 그다음에 블로그 작성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AI 비서. 네. 저는 실제 글을 작성하실 때는 저는 AI 비서로 생각하시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만한 부분들은 자동화 하시겠지만, 네, 어시스턴트로 사용하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관점이나 인사이트를 녹여내시려면 AI가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전문성을 갖추시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AI를 비서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전문성과 권위성과 신뢰성과 경험을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AI 시대 구글 SEO 글쓰기의 기회는 저는 첫 번째로는 AI 기반 SEO 컨텐츠 기획 및 제작입니다. 예전에는 이 SEO 컨텐츠를 작성하고 하는 게 진짜 SEO 에이전시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었는데 AI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기획하실 수도 있고 제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작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콘텐츠 하나 작성하는데 네다섯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 30분, 1시간이면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정말 주제와 전문성과 정말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AI 기반으로 실제 검색 의도를, 독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검색 의도도 제가 아까 막 검색 막 결과 페이지 보여주면서 이제 검색 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진짜 딱 검색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딱 보면은 이제 아,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검색 의도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 있는 글쓰기도 어, 이제 여기서는 AI 도움이 어렵지만 저는 여기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AI만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AI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글을 쓰실 텐데
AI의 장점과 이 퀄리티 있는 글쓰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고유성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감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경험을 기반된 그런 개인화된 콘텐츠를 작성하시면 이 AI와 여러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보실 수 있게 구글 SEO를 위한 맞춤형 GPT 활용하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춤형 GPT, GPT스란 여러분들 GPT스 다 알고 계시나요? GPT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GPT, 맞춤형 GPT는 바로 나만의 맞춤형 챗GPT를 만드는 AI 챗봇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일반 대화만 잘해준다면 이 맞춤형 GPT는 특정 목적에 맞는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SEO 콘텐츠 기획을 도와주는 SEO 콘텐츠 기획 도우미 GPT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선정이나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목표 키워드별 콘텐츠 계획표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SEO 글쓰기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조사나 검색어도 분석이나 실제 블로그 초안 작성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또 퀄리티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약간 가이드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제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서 콘텐츠 기획 도움이 들어오셔서 키워드 선정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 다이어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주제로 핵심 키워드를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 해소, 원인 증상 예방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키워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하면은 네라고 하면은 키워드 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액션이라는 외부 데이터랑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네, 실제 키워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그 키워드 조사를 해보면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는데 스트레스 관리도 콘텐츠로 다 할 수 있고 뭐 해소, 원인, 증상 예방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검색 볼륨이 되게 많죠. 네, 스트레스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스트레스 관련된 그런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고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주제로 했다고 하면 스트레스 해소를 키워드로 잡을 수도 있고 관리, 증상, 원인, 해소 방법 이렇게 구체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 떠올리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 볼륨이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떤 키워드를 쓸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또 한번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줍니다. 저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법,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1위, 스트레스 관리법 면접 이렇게 실제 관련 검색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검색 의도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관리의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고요. 컨텐츠 계획표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텐츠 계획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있던 이제 목표 키워드를 써주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법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목표 키워드들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쓰면 되는지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법 효과적인 10가지 방법, 심한 스트레스 해소법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다루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다 다루게 되면 컨텐츠 하나 쓴 사람보다 당연히 구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컨텐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쓴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SEO 컨텐츠 기획 도우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블로그의 컨텐츠 내용을
간단한 기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엑셀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 컨텐츠 케이크를 다른 키워드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아서 아, 이런 글들을 써야 되겠구나. 어떤 목표 키워드들을 가지고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머리에 두시고 두 번째 GPT인 구글 SEO 글쓰기 도우미를 가지고 실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SEO 글쓰기 도우미고요. 여기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키워드에 맞는 블로그 작성을 누르시면 이 키워드에 맞는 블로그를 써줍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키워드 작성 계획표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키워드 조사를 하고 검색에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이렇게 또 키워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고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조금 더 검색 볼륨이 높으니까 해소법을 한번 검색에도 파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실제 뭔가 계획해서 아, 어떤 컨텐츠를 써야지라고 한 10개에서 20개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계획표를 써서 엑셀 시트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글을 쓰실 때는 지금 있는 구글 SEO 글쓰기 도우미를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주고 네. 정보성이고 대상 독자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목도 고를 수 있게 제목도 추천을 해줍니다. 제목 고르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슬러그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는 이 URL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구글 워드프레스나 이제 블로그 플랫폼으로 글을 쓰실 때는 이 실제 URL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릴리프 팁스 이런 식으로 이 URL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목, 설명, 키워드들, 태그로 쓰실 키워드들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제목들을 여러 개를 제안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어떻게 쓸지 톤앤 매너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전문적이고 정보 중심으로 쓸지 친근하고 대화형으로 쓸지인데 스트레스는 무거운 이야기니까 친근하고 대화형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과 함께 이제 디스크립션하고 이런 정보를 정리해주고 실제 그 어떤 아웃라인이죠. 어떤 컨텐츠 구성으로 작성을 할지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도입부와 그리고 각각의 섹션, 결론까지 작성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작성하겠냐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답변하면은 네,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 10가지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 의도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한 제목에 맞게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톤앤 매너를 선택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말투도 약간 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의도를 가지고 또 키워드 조사도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키워드와 검색 의도에 맞는 제목까지 골라서 블로그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진짜 글로 쓰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를 따라서 키워드도 검색 볼륨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왜 사람들이 검색했는지도 AI가 설명을 해주고 그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냥 챗GPT로 블로그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